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그물을 올리는 어부, 이슬 맺힌 연잎과 산속 사찰 입구, 배가 떠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도심 속에 자리한 고궁 앞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간다. 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세계적 메가시티 서울. 잿빛 도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또 다른 서울이 펼쳐집니다. 나무숲과 산을 등지고 있는 고궁 곳곳에 고즈넉한 풍광들이 스쳐간다. 널찍한 마당, 어좌가 위용을 뽐내는 전각 내부, 화단이 있는 정원, 나무숲에 둘러싸인 정자. 켜켜이 쌓인 역사만큼이나 오랜 서울의 소리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푸른 연잎들이 우거진 연못 앞.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즉흥환상곡. 오케스트라 지휘 영상. 서울 달동네 가난한 사남매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한국인 최초 예일대 음대 교수를 거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창단 등 도전을 멈추지 않는 소리의 마에스트로 함신익. 자막 심포니송 예술감독 전대전시관 및 KBS 예술감독. 지휘자 함신익 씨가 길을 걸어온다. 불협화음처럼 어긋나는 소음 너머 소리가 이야기가 되고 하모니가 되는 여정. 주택가 골목과 오래된 이발소, 성곽길 아래 펼쳐진 도시 전경. 서울의 숨은 선율을 찾아 나선 지휘자 함신익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서브타이틀 서울 시간 여행. 공간과 소리의 하모니. 구름이 오후의 하늘을 뒤덮고 고궁의 기와지붕 위로 비가 쏟아진다. 8월 초 서울은 온통 빗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고궁마당을 지나고 연못을 구경한다. 사람도 짐승도 저마다 비를 피해 안으로 숨어든 사이 고궁의 전각들 사이로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지푸른 여름이 서울의 곳곳을 빼곡하게 채워놓았습니다. 낙산공원 성곽길이 숙정문과 회화문을 지나 흥인지문까지 이어져 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끝날 무렵 600년 수도 서울의 흔적을 쫓아 한양도성 한 자락 낙산을 찾았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담장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다. 이런 색깔을 어떻게 해?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20대부터 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해온 터. 지휘자 함신익에게 서울은 익숙한 듯 낯설기도 한 고향입니다. 강아지 풀을 뽑아든다. 야, 이 강아지 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걸로 친구들 간지럽히고 그랬더니 기억이 나네. 집들이 밀집한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인다. 저기 보면 나의 모교인 경신중고등학교가 보이고, 고개를 돌리자 아파트촌이 눈에 띈다. 이쪽 삼성교 도남동 쪽은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다 변했네요. 닿을 듯 끊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오랜 기억 속 서울의 흔적. 그 간극을 채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렁찬 매미울음입니다. 야, 이 라인이 너무 멋지다. 곡선을 이루며 이어진 성곽. 옛날에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곡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백악, 낙산, 인왕의 능선 따라
성인 듯 산인 듯 섭리대로 늘어선 성곽. 지층처럼 새겨진 600년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안내판, 낙산 순성길. 낙산은 풍수지리상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좌청룡에 해당합니다. 드러누운 용처럼 뻗은 순성길을 따라 걸으면 발 아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밤이 되면 성곽을 따라 불이 켜지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사색의 공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제 역할을 해낸 한양도성. 그곳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현대 도시화 과정들도 면면이 녹아 있습니다. 도읍 600년 긴 역사의 시작을 만날 수 있는 곳. 조선 왕조의 한 궁궐을 찾았습니다. 역대 왕들이 가장 애용했다는 창덕궁. 지휘자 함신익은 지금 이곳에서 600년 전 울리던 소리의 흐름을 목격합니다.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인정전 마당.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 하는 거야. 이게 다 거기서 한 소리야, 그러니까. 통촉하여. 성은이 만국하오이다. 이거 다 하면 다 들리잖아. 다 들리잖아. 이게 왜 그러냐? 벽에 다 울림판이 있는 거야. 다 울림판.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고 다 울리는 거야, 서로. 기다란 통로를 지닌 행각들이 인정전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창덕궁 안쪽 성정각을 빠져나와 창경궁과 이어진 담장길을 따라 걷습니다. 제한적 예약제로만 관람이 가능한 조선 왕들의 비밀 정원, 후원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후원 초입, 먼저 부용지가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서울 도심 한켠이란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푸른 녹음의 여름 합창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 자연 그대로의, 그다음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 그다음에 그 리치네스, 아주 부유함,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납니다. 큰 자산이네요.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걸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거. 창덕궁 후원은 왕실 공간임에도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비대칭적 균형미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마주보고 대칭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각도에 있어요. 높이도 다 달라. 그런데 이 연못이라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교향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언덕을 산을 통해서 소리가 다 모이죠. 쫙 모이는 거지, 이쪽으로. 연잎이 가득한 연못. 후원 안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초록빛 여름은 더욱 깊이 무르익어 갑니다. 부용지 위쪽 관람지 주변에 이르면 크고 작은 정자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건 화려한 겹지붕의 존덕정. 안팎으로 한껏 멋을 낸 존덕정에는 조선 후기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던 왕들의 묵직한 뜻과 목소리가 배어 있습니다. 황룡과 청룡이 그려진 천장. 세상 만사는 달을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달은 자기다. 곧 자기다. 신하들은 물과 같으니 나발을 따르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위험이 딱 보이는 작은 건물이네요. 후원 숲길. 길이 길어질수록 도시 소음을 삼키던 우렁찬 여름 합창은 한풀 기세가 꺾입니다. 대신 더 다양한 상명들이 빚어내는 경쾌한 리듬의 협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채, 마당. 이건 거의 타악기 정도예요. 타악기. 타악기들의 다양한 소리들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고부터 이거 뭐 팀파니부터 스네어 드럼, 그렇죠. 기와지붕 너머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꾸르꾸르 그게 서로 듣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들으면서 화답하는 느낌이에요. 함신익 씨가 툇마루에 앉아 지휘하듯 두 손을 움직인다. 자막 베토벤 6번 전원교향곡. 돌로 만든 수로에서 쏟아진 물줄기가 연못의 항류에 돌다리 아래로 잔잔하게 흘러간다. 물가에 핀 꽃들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린다. 나뭇가지에 매미 한 마리가 달라붙어 있다. 관람객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음향 감독은 털이 달린 붐 마이크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다. 수로에선 계속 물이 쏟아져 나오고 고양이 한 마리가 풀밭에 앉아 앞발로 얼굴을 문지른다. 함신익 씨는 안채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높이 자란 나무들이 풍성하게 우거져 고풍스런 담장 너머를 초록으로 수놓고 있다. (500년) 왕조의 담벼락 너머 한양 도성의 흔적을 다시 쫓아가다 보면 굴곡진 근현대사의 시공간이 교차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적산가옥으로 분류돼 서울시장 공간으로 쓰였던 곳 해화동 전시안내센터입니다. 송용민 해설사. 건물이 가지는 근대 우리 1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이거를 회철해서 버리면 그 100년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그 역사와 이 조선 500년의 역사 그리고 이 근대사의 100년에 대한 역사가 같이 어우러지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 당시 훼손된 해화문 주변엔 성곽 일부가 주택이나 건물 담장으로 사용되어 온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함신익 예술감독의 모교 경신고등학교 뒷담도 옛 도성의 일부입니다. 경신고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획을 그은 공간입니다. 이야, 건물이 많이 새로 들어섰네. 그때 그렇게 커다랗게 보였던 운동장이 아주 뭐 작네. 함신익 씨가 담장 밖에서 운동장을 바라본다. 틈만 나면 친구들과 축구공을 차며 가난한 사춘기 소년의 울분을 달래던 시절. 진로 선택을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고2 후반에야 가슴속 품었던 음대 진학의 꿈을 세상에 알리고 음악인의 삶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의 고향은 60년 전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삼양동. 길거리 채소 노점. 예, 한 50년? 예, 여기서 50년? 예. 이 자리에서? 여기 소포 앞에서 하다가 여기서. 와. 내가 삼양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랬구나. 오메. 반가워라. 삼양초등학교 나오고 옛날에 이 삼양 일동 살았어. 그랬구나. 추억을 더듬어 찾아간 삼양동 골목어기 좌판. 주고받는 몇 마디의 정이 오가고 계획에 없던 저녁 장보기가 시작됩니다. 감자 조금 넣어줄까? 감자? 조금 넣어줄 거야. 이거 뭐야? 우유와 깻잎도 넣어주는 할머니. 고향은 원래 그런 법이죠. 예? 너무 고마워. 뭘 고맙게? 야.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돼. 돕고 그러네. 아이고. 아니, 오래 사셔야 돼. 예. 다음에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이들이 건네준 고향의 정취를 애써 뒤로하고 옛 기억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아파트들이 늘어선 거리. 쓸쓸하던
얼핏 서울 여느 아파트촌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서면 또 다른 풍경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좁은 골목길 사이 다닥다닥 늘어선 집들과 공중에서 실타래처럼 뒤엉키고 뻗어가는 전깃줄. 6, 70년대 우리네 골목 풍경이 이리저리 이어지고 교차합니다. 함신익 씨가 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반이 있었으니까 학교가 한 반에 80명, 90명 있고 저녁반 되면 여기가 공동묘지였었는데 거의 뭐 그때 막 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막 저녁반에 나오는데 막 해골도 나오고 애들 막 하루 세 끼 먹는 게 힘들었으니까 몸이 자체가 편안한 몸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찌들려 있지. 뭔가 스트레스, 텐션, 긴장이 항상 있지. 근데 인원도 많고 한 집에 작은 방에 6, 7명이 살아봐. 그 텐션이 항상 있지. 남을 의식하는 텐션. 이 불편한 생활이 많이 있었던 거지. 불편한. 그게 불행한 건 아닌데 약간 불편하지. 많이.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그 시절 천막개척교회 목사 아들은 배고팠지만 행복했습니다. 교회 반주를 핑계로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가 음악이 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반주를 시켜버렸어 아버지가 그 풍금으로. 근데 모든 걸 다장조, C장조로 바꿔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예수 사랑 이게 아니라 그게 A 메이저란 말이야. 근데 C 메이저를 고쳐버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거의 옥탑을 높게 불러야 되는 거야.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 이런 뭔가 틀리긴 한데 뭔지 모르겠거든. 응? 그래서 피아노 정식으로 배워주라. 이런 동네가 좀 정겹지 않소? 좀 길고. 집들이 늘어선 골목.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이 골목이 그리울 줄은. 이 골목을 채우던 소음과 무질서에 인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도. 숨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파트는. 여기는 막 내가 아직도 기억이 부부싸움 하면 막 맨날 싸우는 집 있잖아. 새벽 2시면 막 엉엉 울고 막 그런 집부터 애기 우는 소리 막 그 소리 다 들려. 비밀이 없어. 이쪽에 다 되면 여기 자녀가 몇 명 있고 딸이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주소야. 근데 저쪽은 안 돼. 저쪽은 몰라. 아파트촌, 우리는 이 문화가 익숙한 거야. 골목. 이런 소리가 익숙한 거지. 가만히 여기서 30분 앉아 있어 보자고. 이 동네 벌어지는 거 내가 다 파악할 수 있어. 저 지금 강아지가 똥을 싼 거지 뭐. 그걸 다 알 수 있잖아. 골목골목을 타고 오르는 거칠지만 순전한 삶의 노래. 그 소리에 젖어듭니다. 기타를 오르다 잠시 멈춰서 허리를 펴는 할머니. 가파른 골목 언덕은 한숨 쉬어가라 말을 건넵니다. 어느 집 담벼락에 걸린 나팔꽃 화분과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집들. 재개발로 점점 도심의 모습을 닮아가는 삼양동. 상공에서 내려다본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하지만 여기 시간이 멈춘 듯한 마법의 공간이 있습니다. 올해로 딱 50년째 삼양동 터줏대감 이발관입니다. 이우태 이발사. 여 손님 많았어요. 우리가 네. 이 동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네. 황이발소가. 제일 사장님 외에 다른 분하고 같이 일한 적도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5명 있었어요. 일꾼들이? 5명. 와. 그때는 저기 뭐야, 5명. 문 열어놓으면은 응. 아침부터 밤새도록 있잖아요. 네. 손님이 계속 들어왔어요. 이제 손님 이제 그만 들어왔으면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친형의 뒤를 이어 그 자리 그대로 35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주인장. 그만큼 이발관 곳곳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물들어 있습니다. 가죽이 다 해진 이발 의자와 칠이 벗겨진 오래된 금전함에 돈을 넣는 이발사. 이발관 세대들에겐 익숙한 풍경과 소리. 낡은 플라스틱 통에 솔로 거품을 낸 뒤 백발 손님의 턱에 거품을 칠해 칼로 면도를 해준다. 먼 기억 넘어 추억이 차례로 소환됩니다. 면도 칼의 소리 슉슉슉슉. 예. 그리고 그 파란 통의 조리, 그걸로 물을 수도로 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리로 이렇게 물을 흘리고 완전 물고문이죠. 머리를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서 목은 쬐져 가지고 하니까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은 이발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발소 사장님 사모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면도해 주시는 그건 또 기다려지는 그런 아주 믹스드한 필링인데 지금 여기 어르신이 이발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이 자꾸 바뀌어요. 아버지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저랬을 거다. 할아버지 손님이 머리를 감고 물기를 닦는다. 소리를 줄인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있다. 이발관 안은 고요해야 합니다. 이웃의 이발사가 또 다른 손님의 머리에 염색약을 바른다. 또 이발소는 또 조용해야 돼요. 가위 들고 일하는 곳이니까 조용해야 돼. 술 먹고 뭐 이래 떠들면은 마음이 불안해갖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손님 뭐 떠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발자국 소리도 안 나야 돼요. 조용하게. 침묵이 선사하는 평안의 세계. 추억이 또 하루치 쌓이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빌라, 아파트와 집들이 빽빽하게 어우러진 도시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함신익 씨는 어느 상점 골목에 들어선다. 자막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종로의 끝자락. 예로부터 주머니 사정 빠듯한 서민들이 찾아들던 황학동이 있습니다. 기타 가게에서 기타 줄을 튕겨보는 함신익 씨. 대학 시절 낭만과 추억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덧 레코드 가게에 이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베를린 필하모닉 카레안지가 LP 오리지널 싶은데요? 저 안에 들어가야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높게 쌓인 레코드판 사이. 지휘자 함신익은 가난한 음대생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판, 클래식판을 예.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죠. 아유, 이런다 말다. 73년, 4년, 5년. 예.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마음껏, 예. 근데 CD도 몇 장, 아니, LP도 한 이만큼 있는 음악실에 가서 밤새도록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살아야 감사. 어린 시절 소풍날 보물 찾기 하듯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낸 LP판.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턴테이블에 LP판을 띄우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린다. 간간히 들리는 잡음까지도 음악의 일부가 되는 시간. 더 선명하고 웅장한 소리를 두고 사람들이 굳이 레코드에 아로새긴 오래 묵은 소리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신익 씨가 한껏 몰입한 표정으로 음악을 감상한다.
그 당시에 단순한 시설, 단순한 녹음 테크닉으로 모아온 그 사운드가 정직하지. 요즘은 다양한 오래된 게 아니라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숨기는 거지. 본인들의 취약점을 숨기고 좀 더 가진 소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렇게 편집화된 그런 거죠. 순수한 소리를 쫓는 이들이 매일 만나는 즐거움. 40년 훌쩍 넘게 이곳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김성종 사장. 모든 게 이제 좀 지나치다 싶은 것도 눈 감을 줄 알고, 응? 마음이 너그러워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노포의 주인은 먼지 쌓인 레코드판 사이 세월을 낚으며 잔잔한 클래식의 선율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레코드 가게 문 앞에 서울 100년 가게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함신익 씨는 골목을 걸으며 상점들을 둘러본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곳에 걸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이런 광경이 나온다. 참 아름답게 변했다, 서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듯이. 응?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이순. 여정의 끝, 예순을 넘긴 노장 지휘자 함신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시공간을 가득 채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입니다. 고궁 뒤에 펼쳐진 나무숲을 배경으로 음악이 흐른다. 자막 드보르자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3 서울 시간여행 공간과 소리의 하모니였습니다.